네, 오늘은 이제 13문제짜리 학습지 문제 풀이할 거고, 단원이 사실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통합과학에 있는 단원 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저는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의 일부이다. 그래서 처음에 코일을 검류계에 연결하고요. 자석이 코일 중심의 연장선 위에 PQ를 지나도록 설치한대요. 그리고 자석을 그냥 떨어뜨리는 거죠. 나 과정에서 S극을 아래로 해서 P 지점에서 속력이 V가 되도록 낙하시키고요. 그럼 P 지점 지나고 Q 지점도 지나겠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동안에 검류계에 전류가 흐를 거잖아. 그러니까 검류계가 0점에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겠지. 그걸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는 나랑 똑같은데 하나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속력이 V에서 EV가 됐어요. 네, 이 조건에 바뀌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라에서는요, 나랑 다른 건 또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요? 자석의 세기가 더 크답니다. 강한 자석을 쓴다는 소리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채워봐요. 그러면 우리가 나 조건과 다 조건에서는요, 잘못 말했지? 일단 실험 결과부터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제 나의 결과잖아요. 나의 결과인데,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검류계 바늘의 위치가 P일 때랑 Q일 때가 똑같은지 다른지 그거 하나를 보면 되죠. 다시 말해서 자석이 P를 지날 때와 자석이 Q를 지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분석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유도 자기장의 방향도 같잖아. 다시 말해서 유도 자기장의 방향이 다르면요, 유도 전류의 방향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전류를 정확하게 어떤 방향인지 특정을 짓지 말고요. 전류보다는 여기서는 자기장을 특정 짓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P 지점과 Q 지점을 지날 때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 그걸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P 지점을 지날 때는 이 자석이 지금 아래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코일은 자석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을 줘야겠지. 그러면 여기가 S극이니까 여기가 S극이어야지 이 자석을 밀어주겠죠? 그럼 여기가 N극이죠? 그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이래요. 두 번째, 만약에 자석이 Q 지점을 지난다면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위쪽이 N, 여기가 S야. 그럼 자석은 여전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자석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N극이잖아? 잡아당겨야겠지. 그럼 여기가 S극이겠지. 그럼 여기가 N극이겠지. 그러면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N극,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P 지점과 Q 지점에서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네.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쓰면 전류의 방향이 다르겠구나. 그럼 P와 Q는 검류계의 방향이 같지 않고 반대 방향이어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결론적으로 오른쪽이 된다.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풀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오른쪽이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다에서가 작다라고 물어보는데 다는 더 빨라졌어. 빨라지면 자기장이 빠르게 변하죠. 자속이 빠르게 변하죠. 그러면 전류가 더 세게 흐르죠. 틀린 말이고. 디귿. 유도 전류의 세기는 라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고요? 라는 자석의 세기가 더 세졌죠. 자석의 세기가 더 세다는 거는 자석의 원래 자기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크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고요. 보기 3번이랑 4번이 같은데 뭐 둘 다 기억 디귿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그림과 같이 위로 던져진 자석이 고정된 원형 도선 A를 통과한 이후에 다시 A를 통과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석이 점 A,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자석은 원형 도선에 의해서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속력이 빨라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까요? 당연히 느려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자석은 다시 말할게요. 유도 자기장은 자석을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힘을 주잖아요. 만약에 자석이 지금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면은 이렇게 밀어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계속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면 속력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작겠지. 내려올 때가 더 작아야겠지. 그죠? 여튼 그랬을 때 어쨌든 문제에선 친절하게 줬으니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가 내려올 때보다 크냐고요?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 근데 자석이 올라갈 때가 속력이 더 크다고 돼 있잖아요. 자석이 올라갈 때가 속력이 더 크니까 자속이 더 빠르게 변하죠? 그러면은 큰 거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같다. 자,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는요, 다른 건 다 같아. 지점도 같고요. 원형 도선 A와 인접해 있는 극도 같고요. 그런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자석의 방향이야. 자석의 움직인 방향. 만약에 자석이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원형 도선은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해야 하니까 힘을 아래쪽으로 주도록 하겠지. 근데 만약에 운동 방향이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이면은 아래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힘을 주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같지 않고 다르겠지. 힘의 방향이 다르니까 굳이 계산 끝까지 안 해도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도 다르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질문하러 오세요. 그 다음 디귿. 자석이 A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은 P에서 자석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같다. 자석이 A로부터 받는 힘? 방금 한 거죠? 힘의 방향 다르다니까? 그럼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3번. 그림 가나는 코일을 감은 투명한 관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관 내부에서 각각 자석의 N극과 S극에 같은 거리에서 같은 속력으로 코일을 가까이 가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거리 같고요. 속력이 같습니다. 이랬을 때 가에서 LED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가 약간 곁다리긴 한데 그래도 문제 나왔으니까 설명은 할게요. LED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LED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건전지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제대로 걸려있다. 그럼 여기에 불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LED 쪽에 정해져 있는데 이대로 안 꽂고 만약에 거꾸로 꽂잖아요. 그러면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예요. 어쨌든 이랬을 때 가에서는 지금 불이 켜졌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가에서 전류의 방향은 B에서 LED로 갔다가 A로 간다. 다시 말해서 이쪽 전류 방향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보면 되죠. 우선 자석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자기장이 존재하니까 극 표시를 N, S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S극에서 N극 방향이니까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오른손 법칙을 써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내 화면으로 오른손 법칙을 쓰면 더 헷갈리기만 할 거잖아요.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 지금 본인의 오른손을 꺼내서 감아보세요. 감으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방향이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되도록 해서 감으시면은 전류의 방향이 B에서 A 방향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니은, 가에서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냐고요? 자석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자기력의 방향은 운동을 방해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 맞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LED에 불이 켜지냐고요? 나에서 LED에 불이 켜지나?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 자석이 있잖아. 이 자석이 운동을 방해받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죠? 그래야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에 힘을 줘야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게 되니까. 그지? 그럼 내부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죠? 그럼 오른손 법칙도 똑같이 쓰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도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연식 방향으로 쏘아올린 자석이 고정된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최고점에 도달하고요. 낙하해요. 그리고 코일과 최고점 중간에 동일한 위치에서 위로 올라올 때와 아래로 내려갈 때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요. 코일이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그리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잖아.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계속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으로부터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의 힘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석의 에너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석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요. 지금 A 시점과 B 시점은 위치가 똑같긴 하잖아. 그런데 A 상황이 지난 뒤에 B 상황이 존재하겠죠. 처음에 위로 던졌다가 최고점을 찍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A 상황이었다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B로 내려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자석이라는 친구가 계속 에너지를 빼앗긴다니까? 에너지를 빼앗기니까요. 결론적으로 A와 B가 지금 같은 위치에 있다면요. 위치 에너지는 똑같은 거잖아? 근데 에너지는 뺏겨 있다고, B 상태에서. 그럼 운동 에너지는 B가 더 적어야 되죠? 그러면은 A일 때는 빠르고요. B일 때는 속력이 느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의 속력은 크고요. B의 속력은 작아요. 이렇게 됐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기억.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반대지. 왜냐면은 위치도 같고 자석의 극도 같은데 운동 방향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A의 경우에는 자석이 지금 위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석이 위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의 힘은 위에서 아래로 잡아 끄는 힘이죠. 그러니까 S극의 반대극인 N극이 위쪽이고 여기가 S극이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 친구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SN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내부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고 그럼 오른손 법칙도 반대로 써야 되니까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자기력을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맞고요. 니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냐고요? 다르지. 방금 말했잖아요. 전류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틀렸고. 디귿.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최고점에 있을 때 최대이다. 얘들아. 이거는 역학적 지식이 아주 살짝 필요하긴 한데요.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에는 있잖아. 일시정지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 위로 공을 던졌다? 위로 공을 던지면은 처음엔 엄청 빠르다가 느려지다가 아주 끝까지 느려졌을 때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지.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거야. V가 0이라고. 그런데 V가 0이고 속력이 0이면요. 자속의 변화도 0이잖아? 자속의 변화가 0이면 유도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전류가 최대가 아니라 0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1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그림은 막대 자석의 P면이 솔레노이드를 향해 다가갈 때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는 S극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자석의 움직임을 줬잖아요. 자석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줬네. 아, 그러면은 우리는 오른손 법칙 쓰면 되겠네. 오른손 법칙 쓰면은 얘들아, 전류가 이게 3D라서 헷갈릴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류의 방향이. 그러면 굳이 저 코일 뒷면에 있는 전류의 흐름까지 우리가 굳이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냥 앞면으로만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앞쪽은 그냥 위로 감기니까 이렇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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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감기잖아. 다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네.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야? S극에서 N극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이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코일에 의해서 자석이 밀려나는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P 지점이 N극이겠지. 그래야지 밀려나지. 그래서 우리는 P가 S극이란 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번,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냐고요? 방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네요. 맞습니다. 디귿, 자석과 솔레노이드 사이는 인력? 아니지, 밀어내고 있죠? 그래야지 자석의 움직임이 방해가 되니까요.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6번, 그림은 실시간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지능형 전력망에 의해 발전소에서 변전소를 거쳐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낮과 밤의 변전소의 공급 전력과 송전 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는 사실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장 무난한 방법을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손실전력을 계산해야 하잖아. 근데 손실전력 공식은 VI였어? I제곱 R이었어? I제곱 R이었죠? 모르면 큰일 나요. I제곱 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손실전력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류를 변수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지수를 늘린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전류를 변수로 두는 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낮에서의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쓸게요. P0는 V0 곱하기 I0라고 하는 거지. 이게 낮이야. 그럼 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밤에는 공급되는 전력이 P0에서 2P0가 됩니다. 그리고 송전 전압은 V0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여야지 이 등식이 성립할까요? V0 곱하기 I0가 P0니까 저 빈칸에는 2I0 써야겠지. 그죠? 그럼 등식이 딱 성립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낮에서의 전류가 I0라면 밤에서의 전류는 2I0라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비가 1대 2가 되겠네요. 아, 전류의 비가 1대 2. 근데 우리가 손실전력 구하는 식이 결국에는 I제곱 R인데요. R은 같은 송전선을 쓰는 이상은 똑같겠죠? 송전선에 갈아 끼지 않는 이상은 저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럼 좋아, 너는 안 바뀌어. 그런데 전류의 비가 1대 2네? 그러면 전류 제곱의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4네요.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의 손실 전력의 비는 1대 4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0.05P0 곱하기 4 해서 0.2P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읽어볼게요. 기억, 공장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낮이 밤보다 적다? 공장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있잖아, 얘들아.
공장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공급 전력 빼기 손실 전력이죠. 그러면 낫 같은 경우는 공급 전력이 P0고요. 손실 전력이 0.05 P0. 그리고 밤 같은 경우는 공급 전력이 2P0고요. 손실 전력이 0.2 P0. 그러면 소비하는 전력은 낮이 적은 거 맞죠? 그럼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낮과 밤이 동일하다. 전류의 세기 1대2인 거 방금 했어요. 틀렸고. 디귿 기억은 0.1P0 아니죠? 0.2P0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그림은 전압을 220V에서 111V로 바꾸는 변압기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는 각각 N1, N2이다. 자,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전압비랑 가문수 B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압비가 몇 대 몇이야? 220대 11이죠. 그럼 이게 20대 1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압비가 20대 1이니까요. 가문수 B도 20대 1인 걸 찾으면 된다. 3번밖에 없다. 이거는 나누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8번 표는 변전소에서 야광과 주간에 각각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전력, 송전전압,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P1 대 P2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실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는 전류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이번에는 야간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쓰면은 P는 V 곱하기 I죠. 이게 야간이야. 그리고 주간은 3P는 V 곱하기 몇 I겠어요, 얘들아? 3 곱하면 되죠. 그러면 전류의 비가 몇 대 몇? 1대 3. 전류의 비가 1대 3이면 손실 전력의 비는 1대 9죠? 1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송전선 자체를 갈지 않는 이상에는 저항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저항이 같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전류 제곱비로만 풀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얘는 이제 합성저항 묻는 문제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자, 합성저항을 구할 때 직렬과 병렬은 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 같은 경우, 직렬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했어요. 어떻게 하냐? 냅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6옴입니다. 끝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살짝 복잡했는데 공식이 어땠냐면요. R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R은 4옴이죠. 그럼 6옴 더하기 4옴에서 10옴 이렇게 됩니다. 이거 1페이지에 했었으니까 공식 모르면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10번. 그림은 1.5V 건전지 3개, 스위치, 전구, 전압계, 전류계를 연결한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스위치 S가 열려있을 때 전압계와 전류계의 측정값이다. P와 Q는 전압계 또는 전류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뭐랬냐? 전압계와 전류계가 직렬 연결돼야 되는지 병렬 연결돼야 되는지 설명을 했었어요. 언제 했냐면 내가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송전선에 걸린 전압을 측정할 수 없는 이유. 송전선 내부에 저항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걸려있는 전압을 측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하는데 전압계를 병렬 연결하려고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전압계를 설치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전압계의 길이가 150km가 넘어버리니까. 이 얘기하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 연결이고요. 그럼 얘가 전압계고요. 얘가 전류계예요. 그래서 기억, Q는 전류계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 전구의 저항값이 30ohm이냐고 묻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지금 전구에 걸려있는 전압은 3.0V야. 3이라고 쓸게. V는 I 곱하기 R인데요. I가 지금 100mAh라고 적혀있잖아. 결국에는 이 전류계를 통과하는 전류와 전구를 통과하는 전류는
크기가 같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 I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I가 100mA인데 이거 100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쓰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지. 밀리암페어니까 0.1입니다. 밀리미터가 1000분의 1미터잖아? 밀리암페어는 1000분의 1암페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V는 I 곱하기 R 쓰면 되죠. R 뭔지 모르는데 뭐 곱하기 10 하면 R이 30 나오네요. 그럼 맞는 말 했네. 니은 맞고. 디귿. 스위치를 닫은 후 전압계의 측정값은 4.5V냐고 묻고 있는데 이게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직병렬 혼합회로라고 부르거든요.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알 필요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암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얘가 닫혀 있잖아. 얘가 닫혀 있으면 우리는 이거 두 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건전지가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죠. 얘도 1.5V, 얘도 1.5V. 그런데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건전지의 경우에는 병렬 연결을 1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간에 전압이 오른다,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합쳐봤자 그냥 1.5V짜리 전지 하나랑 똑같아. 그러면 전압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합쳐서 어차피 1.5V니까 회로를 이거 싹 지우고 1.5V 하나 더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1.5V가 그냥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네끼리는 직렬이지? 그럼 1.5 더하기 1.5 해서 3V가 이제 전지가 가하는 전압인 거죠. 그럼 전압계의 측정값이 4.5V가 될 일은 없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넘어가요. 11번. 그림 가는 막대 자석이 원형 도선 내부의 정지에 있는 모습을 다는 막대 자석이 원형 도선에 각각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일단 가는 얘들아 흐르겠니? 안 움직이는데 전류가 왜 흘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도 전류라는 게 흐르려면 자기장의 변화 또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전류가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흐르겠지. 주변 자기장이 변하잖아요. 뭐 굳이 방향을 찾는다면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니까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이 원형 도선 하나를 작은 자석으로 보면은 이 사이가 내부거든. 그래서 S극에서 N극으로 하고 전류 방향까지 구하고 싶으면 오른손 법칙 쓰고 다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건 사실 당연하고요. 얘가 가까워지니까 밀어내려고 SN 하고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이거고 그리고 엄지손가락 요렇게 해서 전류의 방향도 구할 수가 있고 전류의 방향 구하면 뭐 이런 느낌 되겠죠. 그러면 나다가 정답이죠.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뭐 아파. 12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 A 또는 B를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의 입구까지 접근시키며 유도 전류의 최대값을 측정한다. B가 세다. 그리고 실험 가나다에서 사용한 자석과 자석의 속력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언제 제일 크냐 비교하고 있네요. 그러면 가랑 나부터 비교를 해볼까요? 가랑 나는 같은 건 뭐야? 속력이 같지? 다른 건 자석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나가 더 세다고 했으니까요. 자석이 B가 더 세니까 전류도 나가 더 많이 흘렸겠지. 그리고 나서 나랑 나를 비교하면요. 자석의 종류는 어때요? 같아요. 그리고 자석의 속력은 다가 더 빠르죠. 그러면 속력이 더 빠른 쪽에서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되잖아. 그래야지 자기장이 많이 변한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끼리 한번 비교하고 나다끼리 한번 비교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세 가지 비교하는 문제가 꽤 많을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나 한번, 나다 한번 비교하면 되니까 안 헷갈리는데 이걸 순서를 뒤죽박죽 해놓으면은 어떤 걸 어떻게 비교해야 할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공통점이 있는 걸 먼저 비교하세요. 가랑 나는 속력이 같으니까 공통점이 있죠. 나랑 다는 자석의 종류가 같으니까 공통점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랑 다를 비교하려고 생각했으면 물론 비교할 수 있겠지만 너무 생각할 게 많아진단 말이야.
자석도 다르고 속력도 다르니까.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끼리 비교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라스트. 그림 가는 원통형 금속 막대 A 또는 B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회로이고 나는 가에서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와 B의 저항을 각각 RA, RB라고 할 때 RA 대 RB를 구하시오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아우 목 아파. 그냥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요. A와 B랑 확실히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을 그어놓자.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점, 이 점, 이렇게 돼 있는 점 있는데 A랑 B가 전압이 20V로 같은 순간에 전류의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V는 IR이잖아요. 옴의 법칙에서. 전압이 같아. 전압이 같고 전류의 B가 2대 1이야. 그럼 저항의 B는 몇 대 몇이야? 이런 거 많이 했죠. 1대 2죠. 그러면 저항의 B 1대 2 하면 되겠죠. 이건 옴의 법칙을 쓰는 문제였어요. 해서 다 풀었고요. 안 끊고 계속 쭉 찍어가지고 내가 말 좀 더듬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너그럽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올라온 당일에 볼지 시험 전날에 볼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보는 게 좋겠지. 아, 이 코멘트를 처음에 말했어야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여기까지 본 사람은 다 본 거죠. 어쨌든 다 보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시험 다 실수 안 하고 본인이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